밤마다 잠이 안 와 뒤척이신 적 있으시죠?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마음은 어지럽고 머리는 더 또렷해집니다. 방 안은 조용한데 몸과 마음은 쉴 줄을 모르고 결국은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을 맞게 되죠. 이런 밤이 반복되면 점점 겁이 납니다. 오늘도 또 깨면 어쩌나.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이 불면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체념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자고 싶어 하고 마음도 편안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스위치를 어디서 어떻게 켜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스위치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약도 필요 없고 어려운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 3가지만 실천하셔도 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셨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잠만 좀 자고 싶었을 뿐인데 그 작은 바람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들 줄은 몰랐소.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밤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 어르신은 68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한두 번 새벽에 깨는 건 누구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그 뒤로는 다시 잠들 수 없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얼굴이 굳어간다고 걱정하기 시작했고 본인도 어느 순간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저 하룻밤 잠을 못 잤을 뿐인데 삶 전체가 어두워진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불면이나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치료를 받지 않고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면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마다 깨는 작은 습관이 결국 인생 전체를 흔드는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거죠.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조금 덜 자는 거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하루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불면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왜 잠이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문제를 알면 해법도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이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그 속에 숨어있는 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저녁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몰려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정신이 말짱하고 잠이 오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원래 밤잠이 없는 체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속 시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지치고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걷는 시간도 줄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몸이 잠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마음은 쉬고 싶은데 몸은 아직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해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수면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이 줄고 얕은 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한 수면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깊은 잠은 젊은이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들이 이러한 수면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휴대폰을 오래 보는 습관, 저녁 늦게 마시는 커피 한 잔, 술을 마시며 잠을 청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면서 오히려 불면을 더 깊게 만듭니다. 김 여사님은 매일 밤 와인 한 잔으로 잠을 청하셨습니다. 잠깐은 졸음이 왔지만 새벽에는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술은 처음엔 졸음을 유도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자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건 알게 모르게 반복된 작은 습관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밤의 습관이 잠을 방해한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쩌면 아침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려면 밤에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루의 시작을 먼저 바꿔야 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 어르신은 71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불면에 시달리며 아침이 오면 더 피곤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늦은 아침까지 이불 속에서 보내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볕을 얼굴에 비추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집 근처를 천천히 걷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엔 억지로 일어나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침을 바꿨을 뿐인데 내 삶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소. 이 변화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줍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졸음을 유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국내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받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무려 40% 가까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름이나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대형마트를 산책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장 보러 간 척하며 시원한 에어컨 아래 30분을 걷는 거죠. 햇빛은 못 받아도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아침을 인식하고 뇌는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햇볕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그 작은 실천이야말로 깨어진 밤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아침 햇살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수면의 리듬을 되찾는 열쇠라면 하루의 마무리인 저녁 식사 또한 잠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여사님은 72이 되도록 늘 저녁만 되면 고기 반찬을 푸짐하게 드셨습니다. 하루 동안 입맛이 없었던 탓에 밤에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사 후 몸이 무겁고 속이 더부룩해져서 잠자리에 누워도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녁 반찬을 채소 중심으로 바꿔보셨습니다. 생각보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속도 편안해져서 그날 밤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죠.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달라졌고 아침이 달라졌소. 이처럼 저녁 식사는 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 활동이 계속되면 뇌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는 커피나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몸속에 오래 남아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 체질이라 믿으셨지만 커피를 끊고 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밤마다 술 한 잔으로 잠을 청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더라도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상추에는 뇌를 진정시키는 성분이 있고 바나나는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 따뜻한 꿀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잠자리에 들기 쉬워집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식단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잠을 방해하는 습관을 줄이고 잠을 부르는 음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당신의 밤은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단을 조절해도 잠들기 어려운 이유가 남아있다면 그건 바로 마음속의 소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은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아직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송 어르신은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이 마치 시장처럼 시끄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손주의 학비 걱정, 내일 병원 예약, 밀린 공과금 생각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며 새벽을 맞는 날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습관 하나가 그 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걱정 노트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전에 오늘의 고민 3가지를 종이에 적고 내일 해야 할 일 1가지를 간단히 메모하는 것. 처음엔 낯설었지만 일주일 후 송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잤다고 말이죠. 이 습관은 우리의 뇌에게 이제 걱정은 내일로 미뤄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이 안심하고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라벤더 오일의 향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베개 끝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향기가 뇌에 깊숙이 전달되어 긴장을 풀어줍니다. 한 여사님은 평생 수면제에 의존하셨지만 이 방법으로 약 없이도 편안히 잠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한 풍지혈이라 불리는 귀 뒤 혈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부위는 세로토닌 분비와 연관되어 있어 수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나는 체질이 달라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은 찬물 조격, 손발이 찬 분은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해보세요. 각자의 몸에 맞게 조절하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몸을 따뜻하게 돌보는 밤. 그 끝에는 어느새 조용히 내려앉은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밤잠을 방해하던 여러 가지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았고 그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하나의 습관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모이면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느껴지시지요?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아침 햇살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식사는 가볍고 따뜻하게,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갖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당신의 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면은 결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마음도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 어르신은 15해 동안 매일 새벽 2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햇볕을 쬐고 저녁 식단을 조절하고 혈자리를 지압하는 습관을 더하면서 단 일주일 만에 6시간을 내리 푹 잘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여사님은 커피를 끊고 걱정 노트를 쓰기 시작한 뒤 새벽마다 깨던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준 거죠. 혹시 지금도 망설이신다면 부디 오늘 밤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햇빛을 맞이하시든, 저녁에 커피를 멀리 하시든, 종이에 걱정을 적어 내려가시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변화가 될 겁니다. 댓글에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실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변화가 있었다면 꼭 다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에도 조용히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